오늘 영상은 외국인들이 요새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식을 팔고 있는데 이 매매 주체들의 매매가 그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한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이 같이 이렇게 최고점 근처에 있을 때는 지난 과거 한 뭐 20년, 30년 사례를 보면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조금 빨리 시장이 꺾이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어떤 매매 주체의 변화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것도 미국 주식 매매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큐리오시스 매매한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 방송 중에 제가 감기가 걸려서 좀 재채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들도 뭐 지금 펀드로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온 상태인데도 순매도, 순매수 이렇게 반복하는 상태이고요. 개인들은 지수가 이제 급등할 때 10월에는 순매도 쪽이 굉장히 많다가 여긴 3조 3천억 순매도한 날도 있네요. 11월에는 오히려 외국인이 팔 때 그 물량들을 개인들이 다 받아가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지수는 금요일날 이제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마이너스 3.82%. 두 번 하락이 있고 반등을 했었는데 최고점을 도전을 못하고 또 금요일날 나스닥이 그 전일에 2% 이상 하락한 여파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적어지고 AI 버블론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한국 쪽이 이제 더 반도체 위주로 올라갔던 장이라 더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날 저녁에 미국 시장은 프리장에서 뭐 2% 이상이 빠졌었는데 장이 시작되면서는 장 초반에 좀 빠졌다가 강하게 밀어 올리면서 오히려 0.13% 프리장에서 마이너스 2% 넘게 하락했던 거를 0.13%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한국 시장도 갭상승을 할 것 같고요. 자, 한번 그 매매 주체에 대해서 한번 보일 텐데요. 4월 9일에 이때가 이제 트럼프 관세 때였죠. 4월 9일이 이제 저점을 찍고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다. 이거에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9일이 저점이었죠. 매매 주체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나 이때를 보시면은 4월 9일이 저점이었죠. 저점까지 계속 파는 거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지수가 하락할 때 미국 시장도 이때는 빠지고 있었죠. 저점 되는 날까지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는데도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지수를 보면은 뚜렷하게 지금 상승으로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외국인은 이때 계속 매도를 꾸준히 저점까지 만들 때까지 하고 이때 만약에 순매수로 돌았다면 괜찮은데 계속 이제 순매도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관은 오히려 저점 크게 순매도가 없었죠. 오히려 하락할 때 많이 사고 그 이후에도 기관이 어떻게 하면 주도적으로 샀습니다. 개인도 4월 9일까지 그러니까 저점 찍은 날까지 계속 샀죠. 기관과 외국인이 파는 거를 이제 개인 매수세가 마치 최근 장세 같은데요. 그리고 10일 날 이제 강하게 저점을 찍고 반등한 날 갭상승이 크게 일어났었죠. 이때는 개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차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차트인데요. 한번 보시죠.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이때가 산출이 안 됐고요. 외국인이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2004년부터의 데이터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기 외국인이 2004년부터 데이터가 있죠. 보시면은 이 저가에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폭발적인 순매수는 없었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2020년까지 이 매매 규모보다 최근 한 2020년 이후에 굉장히 큰 규모로 외국인이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순매도할 때 규모가 상당히 크죠. 이때도 보시면은 하락할 때 이 바닥권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한 건 아닙니다. 단지 요 상승할 때 초반 상승할 때 이제 박스권에 오랫동안 있다가 상승하는 때라 이때 기관과 외국인들은 여기 살짝 순매수가 있었죠. 하지만은 이 기간에 이렇게 개인들의 대부분의 매매 패턴은 그렇습니다.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그 박스권의 상단에 돌파할 때 그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매수 신호인데 개인들은 이제 오래 버티다가 박스에서 움직이다가 최고가에 달하는 삼전도 이런 경우였죠. 삼성전자도. 이럴 때는 개인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개인이 보시면 이때 기간에도 확실하게 순매수가 있었고요. 요 2달 이렇게 급등하는 요 기간 그러니까 상승을 도입하면서 2천에서 3천을 깨고 4천으로 올라가는 이 시기에는 오히려 2달간은 개인은 순매도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외국인이 이 2달 이렇게 보면은
한 두세 달 정도 이제 순매수를 하다가 그전에는 이제 오히려 순매도였죠. 계속 지속적으로 순매도였습니다. 근데 11월에는 이제 굉장히 큰 규모로 매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 물량을 이제 앞에 이제 9월, 10월 상승 동안 순매도로 일관했던 개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뚜렷하게 패턴은 없는데 이제 최근 요 두세 달에 이제 순매수 경향이 좀 있고 11월 달에는 역시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11월 달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개인의 매수로 보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동안 계속 꾸준히 매도를 했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중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한국 주식의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뭐 이런 쪽은 뭐 미국이나 한국 주식이나 어떤 비중을 맞춰야 되는데 더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주식의 가격이 다른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 많이 상승을 하니까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를 한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은 드는데 연기금은 오히려 상승하는 기간 동안 상당히 순매도를 했죠. 뭐 이 제도의 그 한국 주식의 비중을 높이는 그런 제도의 개선이 된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과거 상승과 하락 장세에 외국인이 과연 파이고 이렇게 순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느냐 보면은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이제 매도를 했던 이게 이제 기간이었죠. 이게 코로나 기간이었을 겁니다. 코로나 때 이제 하락하면서 이 이후에 이제 상승 때도 계속 매도를 이관을 했죠. 오히려 개인들이 이때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이 더 잘했다고 보죠. 이때 꾸준히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고점 찍고 여기서 이제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면서 하락하던 시기인데 이 경우에도 개인은 매수를 계속 일관을 했죠. 이때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하고 다시 주로 상승하는 기간 동안 매수를 하고 꼭지점부터는 좀 매도하는 그런 사이클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꼭지를 뜯고 내려가는 구간에서 외국인과 그 기관이 순매도가 일어난다는 거고 그 기간에 개인이 순매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패턴을 보면 상승 초기에는 이제 상승 초기에 어떤 고점이 돌파되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상승 초기에는 오히려 매도를 하다가 상승 중반기 정도까지 매도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상승을 하면은 매수를 따라가는데 지수가 이제 정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했는데 계속 순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순매수가 어떤 상태의 순매수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4월 달에 어떤 그 반짝 하락했을 때에 그때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개인이 가장 순매수를 많이 했죠. 지수가 그렇게 하락할 기간에 개인이 매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순매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도 사실은 단기적으로 일봉은 이제 하락할 때 개인이 순매수를 했죠. 지난 4월 때와 같이 만약 여기서 지수가 반등한다면 똑같이 상승할 수 있는 건데 4월 달에는 지수가 좀 저점 부근이었고 지금은 고점 부근이란 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차트를 계속 보시면은 외국인은 거의 일반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 뚜렷하게 이제 매수가 나오는 것은 이제 상승 초기에 매수가 일어나고 이렇게 횡보를 할 때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뚜렷하게 한번 볼 수 있는 08년이네요. 08년에 보면은 이때는 이제 순매도를 했죠. 순매도를 하면서 이걸로만 보면은 이제 별로 큰 메리트가 없어 보이죠. 이제 큰 하락의 저점까지는 계속 순매도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 초기에 이제 상승의 초기에는 이제 순매수로 전환돼서 여기서부터 이제 2008년 저점 찍고 올라갈 때는 순매수로 들어갔죠. 개인은 보시면은 계속 순매도가 됐죠. 여기서 그러니까 정점 찍고 조금 밀릴 때까지 순매수를 하다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순매도를 합니다. 순매도를 하고 이 부분에서도 약간 플러스 정도 있고 개인이 크게 여기서는 매매를 잘한 것 같지는 않네요. 패턴을 보면 개인의 매매를 오히려 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승에 이렇게 쫓아가고 고점에서 떨어지는데 계속 개인 순매수가 나타나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순매도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그거를 최근 11월에 며칠 만에 보고서 이제 꺾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차피 한국 시장이란 게 미국 시장이 크게 꺾이면 한국 시장이 혼자 갈 수도 없는 거겠죠. 세계 경제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니까요. 근데 분명히 디커플링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루나 어떤 주간 단위의 외국인의 매도나 기관의 매도에 그렇게 많이 현혹돼서 기관과 외국인이 파니까 나도 판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월봉 개념으로 어떤 한 달 정도 그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지수가 좀 고점에서 내려오는 상황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동반으로 뭐 한 달, 두 달, 세 달을 지속을 하고 있고 오로지 이것을 개인이 받고 있다고 보면 그런 장세는 대부분이 이제 고점에서 하락 장세로 넘어가는 하락 장세 초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이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크게 이제 과거 차트와 지금이 달라진 것은 확실하게 이때 2004년만 해도 우리나라가 거의 중진국이었죠. 그리고 개인이 그렇게 자금력이 좋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금력이 굉장히 풍부해졌죠.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개개인의 한국 국민이 개개인의 자산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예전에 2000년, 4년, 2005년, 2006년 이럴 때는 사실 한국 주식에만 투자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서학개미 뭐 해가지고 뭐 미국, 뭐 일본, 중국, 유럽, 뭐 꼭 한국이 아닌 곳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전반적으로 개인이 예전에는 좀 뒷북을 치는 그런 개인이란 그 얘기도 많이 듣고, 개인이 몰려들면 뭐 꼭지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많이 유튜브나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굉장히 좀 스마트해진 것 같습니다. 발빠르게 빠질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발빠르게 매매하는 분들이 아니라 주식이 많이 오르고 포모 때문에 많이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뛰어들어가진 때는 뭐 과거나 지금이나 개인이 결국 개인 혼자서 순매수하는 장은 그런 분들 때문에 스마트한 개미들은 오히려 매도하고 빠질 수가 있는데,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그냥 주식시장이 좋다고 나중에 이제 뒷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주식을 떨어질 때 이제 매수하는 그런 패턴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많이 분석을 해보면 결국 상승 후반기에, 그러니까 하락의 초기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가 나타나면서 개인이 그 물량을 다 받고 있다. 그럴 때는 먼저 주식을 장기 투자 자체를 좀 피하시는 게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꼭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분명히 외국인이 어떤 미국 시장이 빨리빨리 그 회복하는 거에 비해서는 11월에 계속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보이는 것은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은 아무래도 펀드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가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기관의 속성상 하락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그 4월 달에도 오히려 하락이 될 때도 가장 스마트하게 계속 꾸준히 주식을 매수하고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도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관 쪽도 우리가 볼 때는 기관이 매매를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기관이 상당히 매매를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좀 그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역시 개인이지 않을까. 그게 이제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이 제외한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주식시장의 상승 끝부분에 이제 포모 때문에 들어오셔서 매수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신규주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큐리오시스까지만 매매를 하고 이 뒤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큐리오시스도 뭐 이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첫날 상한가를 쳐서 기대를 했는데, 노타도 이제 이 밑에는 이제 상한가가 아니지만 삼상 정도 치고, AI 테마주인데 비해서는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죠. 이노테크는 뭐 이틀 상한가 치고 계속 뭐 하락을 해가지고 이미 그 최저가인 상태죠. 첫날 그 뭐 주가를 많이 하회한 상태입니다. 큐리오시스는 첫날 강하게 뭐 짤상으로 시작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다음날 시가 뭐 조금 살짝 올라가고 뭐 계속 내려가서 하한가까지 쳤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그린광학이나 더 핑크폰 컴퍼니는 결국 시가가 뭐 지금같이 뭐 200%, 뭐 300% 이렇게 시작하는 건 이제 택도 없는 얘기고요. 100% 이하에서 얼마나 낮게 시작하느냐가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정할 것 같은데, 그렇게 뭐 매매하기 수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 자체는 뭐 이렇게 나쁜 회사들은 아니고, 경쟁률도 괜찮았죠. 근데 앞에 있던 노타나 이노테크, 큐리오시스보다는 경쟁률도 떨어지고, 수요 예측 확약도 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매력은 좀 떨어집니다. 회사 자체가 뭐 크게 나쁜 회사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주 매매하는 데는 좀 더 리스크가 커졌다. 그리고 시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시가부터 매수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제는. 큐리오시스는 그래서 신규주가 이런 인기 패턴에서 이게 계속 인기 패턴으로 가면은 이제 신규주 매매하기가 쉬운데, 이제 비인기 패턴으로 이미 넘어간 것 같습니다. 세나 테크놀로지부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신규 매매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신규 매매를 안 해보신 분들은 신규주 매매를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큐리오시스는 매매가 쉽지는 않았었죠. 이게 짤상으로 시작될 경우는 이제 제가 11,362주가 이제 제가 딱 10억 넘기고 이게 저는 한 5억 정도 넘겨서 매매를 한 건데, 이 11,362주에 이제 88,000원을 곱하면은 한 1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딱 최대 가능 수량으로 주문을 냈고요. 일단은 이제 분할 상한 배분이었죠. 그러니까 100주가 들어오고 100주를 제외한 이제 절반이 들어오고 2분의 1이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문을 많이 낸 순서대로 전량이 들어오게 되는데, 11,362주면은 10억이니까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오전 내로 이 두 계좌는 전량이 다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5억을 넘긴 계좌는
주문을 5,957주를 냈는데 처음에 100주 들어오고 이제 5,957주의 2분의 1, 그러니까 100주를 제외한, 그러니까 5,957주에서 100주를 제외한 5,857주의 2분의 1인 3,029주, 100주를 합친 그 물량이 체결되고 나머지 이제 그 나머지 물량 2분의 1은 장 종료 시까지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일날은 좀 기대가 컸는데 다음날 갭 상승을 하긴 했죠. 그래서 좀 계좌를 나눠서 매매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좀 매매를 잘 못한 직원이죠. 오히려 손실이 났고요. 이 계좌는 시가 그 부근에서 거의 팔았기 때문에 그나마 5,500만 원 수익이 났고 이 계좌도 226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아주 미미하죠. 뭐 이노테크 같이 상한가를 쳤으면 뭐 10억 하고 20억이니까 22억 6천 정도 됐었죠. 그러면은 상한가 쳤다 그러면은 뭐 수익이 괜찮았겠죠. 한 뭐 6억 5천 가까이 수익이 될 수 있었게 기대했는데 뭐 사실 그건 제 희망사항이고요. 뭐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았고 그 전날에 나스닥이 좀 급락한 것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 세나 테크놀로지도 이제 바로 그 다음날 상장해서 그 매수세가 분산된 것도 좀 찝찝했었는데 그런 영향도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큐리오시스 매매는 한 4,600만 원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를 쳤습니다. 뭐 매수한 금액이 22억인데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익이었지만 뭐 그나마 좀 장 초반에 매도를 해서 수익이 나서 끝난 것이 뭐 그나마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도 뭐 감기 조심하시고요. 뭐 갭상승 출발이 예상되니까 월요일에부터 좀 수익이 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완전히 뭐 클리어가 된 건 아니죠. 미국 시장도 아직 불황한 상태고 한국 시장도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지속하는지 뭐 기관 순매도도 자세히 많이 안 봤었는데 기관도 이제 외국인과 동반으로 순매도를 하고 개인이 계속 받는지 계속 그런 장세라면은 시장이 그렇게 많이 하락을 안 해도 좀 그 투자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